지난 시간에는 퇴사할 때 필요한 사직서의 내용과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직서가 무사히 수리됐다면 회사와 합의된 날짜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퇴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임금, 퇴직금, 기타 급여의 정산입니다. 퇴사하면 바로 떠오르는 급여, 퇴직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은 별개입니다. 중도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이 위약금 등을 무는 특약이 그 예시인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법정 퇴직금, 즉 법에서 퇴직으로 인한 금원 지급을 의무화해서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주어야만 합니다. 법정 퇴직금 제도의 취지는 장기 근속의 대가이면서 퇴사 이후에도 근로자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퇴직금은 1년당 30일치의 평균임금입니다. 한 달치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달이 며칠인지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법에서는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가지 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급여액 전체를 말하고 통상임금은 그 중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받은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퇴직금은 평균임금, 즉 받은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직급, 직책수당 등 대다수의 급여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위 영수증처리라고 하는 실비정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급액총액 기준 4월에는 250, 5월에는 280, 6월에는 275만원을 받은 근로자가 2023년 6월 30일자로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민법상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 동안 받은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 받은 총 임금 805만원을 91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88,641원이 나옵니다. 퇴직금은 1년당 30일치이기 때문에 총 265만 3,847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매월 받지 않는 임금입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나 몇 개월 단위로 받는 상여금이 1년 중 어느 시점에 지급되었다면 이 또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수당 50, 연간 상여금 8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는데요. 도합 130만원은 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3개월치로 계산해서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총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하루 평균임금이 92,032원으로 오르고 퇴직금 또한 약 276만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월급제 근로자가 매달 말일에 딱 퇴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급여의 일할 문제입니다. 급여의 지급 방식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주급, 일당, 시급 등이 있습니다. 시급이나 일당은 단위가 작아서 계산이 직관적이지만 월급은 앞서 말씀드렸듯 한 달이 28일인 달도 31일인 달도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시간에 근거한 개념이 아닙니다. 즉 월급제라 함은 1개월치를 평균해서 정산한 개념이기 때문에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나누어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이러한 일할 계산의 방식은 월급 총액을 해당 월의 총일수 대비 재직일수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월이면 분모가 28일, 3월이면 31일, 4월이면 30일인 것이죠. 일할 계산을 하는 금액 또한 문제되는데요. 이는 통상임금성이 있는 수당, 즉 사전에 확정된 급여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기준 달성 시에만 지급하고 아닌 경우 지급하지 않는 금액은 일할 계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가령 월급액이 280만원인 근로자가 8월 18일에 퇴사하게 된 경우 먼저 급여 중에 변동성이 있는 급여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나 식대, 직급수당 등은 사전에 지급이 확정돼서 변동성이 없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기에 280만원 전부를 일할하게 됩니다. 8월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31일 중 18일분으로 계산하게 되면 마지막 달의 급여는 162만 5,807원이 됩니다. 일할 이슈까지 잘 마무리했다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많이 놓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차수당이라고 부르는 정체불명의 금액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 우리가 연차라고 줄여 부르는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 일수만큼을 돈으로 보상한 수당입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해서 쉴 권리는 없어지더라도 유급인 부분은 남아서 돈으로 정산받을 권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연차가 1년 단위로 발생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수당도 1년마다 정산합니다. 통상 만 1년차 사원은 15일의 법정 휴가를 받게 되는데 만일 그 해에 일이 바빠서 15일 중에 8일만 사용하였다면
17일치는 쉬지는 못하더라도 돈으로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연차수당은 앞서 살펴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통상임금을 구해서 미사용 일수만큼을 곱하면 됩니다. 앞서 살펴본 28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계속 예시로 들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280만원이 분모가 되고 주 5일째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의 월 근로시간은 한 달에 4.345주로 놓고 있는 일반적인 계산상 209시간으로 됩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3,397원이 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니 통상1급은 107,177원이 됩니다. 자녀 연차가 총 8일이라면 8을 곱해 연차수당은 857,417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한 만큼 실제 계산을 해보면 소수점 아랫자리까지 계산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올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령 계산한 결과 355만 2,915점 몇몇 원이 나왔다면 355만 2,91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원을 덜 준다면 이론적으로는 소수점 아래만큼 임금 체불이므로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급 시점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기타 모든 금전적 채무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경과해서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었다면 역시 임금 체불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